네, 한미 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위해 미국을 찾았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귀국을 했습니다. 정 실장은 미국의 사드 배치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했고 미국도 충분히 이해한다는 반응이었다고 전했는데요. 네,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모시고 관련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먼저 이 막을 내린 샹그릴라 대화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을 했어요. 그만큼 북한의 위협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? 그렇죠. 이제 뭐 북한 핵은 세계 평화에 대해서도 위협이고 또 아시아 또 동남아시아에 대해서 위협이고 특히 이제 동북아시아의 이제 국가 특히 이제 뭐 미국, 한국,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입니다. 네. 북한이 지난 이제 5월 14일 날 그 화성 12호를 쐈지 않습니까? 그게 이제 뭐 한 5천에 6천 날아간다 그랬거든요. 그럼 알래스카를 직접적으로 이제 공격할 수가 있고 북한 주장에 의하면 하와이까지도 공격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. 지금 이제 미국의 이제 그뭐 본토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공개가 돼 있었고 예. 또 이제 뭐 지난 이제 그 올 말에는 이제 북극성 2호를 발사를 했는데 그게 이 고체 연료를 쓰기 때문에 탐지도 못한 상태 5분 내에 발사되거든요. 그럼 일본으로서는 뭐 심각한 위협이죠.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번 상그릴라 대화에서 다른 국가도 그렇지만 특히 한미일 이제 국방장관, 국방 그 안보 관련 요원들이 북핵 대응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시급하다. 어떻게 하면 협력을 강화할까 이런 논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. 예. 그런가 하면 이 자리가 사드 보고 누락 논란이 있은 이후로는 처음으로 또 한미 국방장관이 만난 자리였는데 좀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을까요? 뭐 보도에 아셨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그것이 뭐 국내적인 데 관한 것이고 사드에 관한 우리 국가의 기본 정책 그 미국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, 그죠? 그 변경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미국은 이해한다고 그랬습니다. 다만 이제 뭐 들으셨겠지만 이제 미국의 상원의원들 뭐 더빈 상원의원이나 또 가든 상원의원이 이렇게 와서 이제 좀 대화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미국의 어떤 불만이랄까 이것도 좀 표출된 바가 있습니다. 사실은 이제 사드라는 것은 주한미군과 우리 한국군을 지키기 위한 방어 무기인데 실제 부담도 더 너무 오래 이렇게 좀 이 논란이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. 따라서 미국이 이제 겉으로는 이해한다고 그랬지만 네네. 내심을 어떻게 생각할지는 저희들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예. 네, 그 이 사드 보고 누락과 관련해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미국에 가서 이제 직접 설명을 했죠. 국내 문제다. 한미 동맹 영향이 없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 일단은 미국에서 좀 이해하는 분위기였다라고 전하고 있는데 글쎄 어떻게 좀 볼 수 있겠습니까? 예. 그래서 이제 사드라는 것은 사실 이제 저게 미사일 공격을 해왔을 때 막는 하나의 무기니까 이 2014년 6월 달에 이제 그 당시에 스케피로티 사령관이 이 북한 미사일 위협이 심각해서 내가 본국의 1개 포대의 이 전개를 요청을 했다 이렇게 함으로 시작됐거든요. 거의 3년이 거의 지났습니다. 굉장히 좀 오래된 거죠. 그리고 그동안 저는 뭐 우리 전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. 3노라고 그래서 뭐 사드에 대한 뭐 협의도 없었다, 요청도 없었다, 결정도 없었다 그러면서 사실 계속 이제 사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또 적극적인 설명을 미뤄왔습니다. 네네. 그런데 이제는 저는 이제 그 국민들께서도 한번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. 예. 뭐 어제도 이렇게 사드 배치 반대해서 전자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. 지난해 7월 달에 우리가 괌에 우리 기자님들이 괌에 가서 제스를 때 얼마나 나왔느냐면 허용치 0.007% 나왔습니다. 아주 무해한 걸로 나왔거든요. 실제 뭐 무기를 이 유해한 무기로 만들 수는 없고 왜냐하면 우리 우군들이 운용하는 거니까. 또 이제 뭐 비용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됐습니다만은 이건 순수히 그 미군 거기 때문에 미군이 사용하는 거고 이미 다 지불됐고 뭐 논란이 없습니다. 따라서 저는 이제는 이제 조금 국민들께서도 지금까지 뭐 정부나 이런 데서 잘못한 것도 있지만 국민들께서도 좀 더 냉정을 갖고 사드 팩트를 체크한 다음에 이게 진짜 어느 정도 반대해야 될 것인지 이게 좀 국익 차원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한미 양국 간의 이제 논란으로 번질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사드 완전 배치 그리고 운영 시점 등의 문제가 이제 확실히 남아있긴 한데 앞으로 좀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 걸로 전망을 하십니까? 뭐 지금 이 순간 북한이 핵 미사일로 한국을 공격을 한다면 현재 그거를 공중에서 요격할 수 있는 무기는 사드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그건 주한 미군도 여기에서 작전을 하려면은
보호가 돼야 됩니다. 우리 한국 국민들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사드는 이제 뭐 조금 이제 그 새 정부 들어와서 이런 상황을 파악을 하고 국내 절차를 조금 이제 뭐 거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제 뭐 현재대로 배치돼서 이제 이 임무를 수행하지 않을까 싶고 예. 중요한 건 한미 간에 이제 이 사드라는 그 어떻게 보면 작은 무기거든요. 거기에 구애받지 말고 북핵 전체에 대해서 우리 이 한국 또는 한미 동맹 차원에서 어떻게 방어를 해서 주한미군 또 한국 국민들 또 뭐 이렇게 전 세계인들을 보호할까 좀 더 넓은 차원의 좀 이 토론의 범위가 빨리 좀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미국도 미국이지만 또 중국을 우리가 또 의식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? 중국과의 관계 개선은 어떻게 좀 모색을 해야 될까요? 그 부분에서 저는 조금 뭐 다른 얘기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우리가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의 이 본질을 명확하게 아는 게 필요하다. 뭐냐면 한미 관계는 동맹입니다. 동맹은 우리가 공격을 받으면 자기가 공격받는 것과 똑같이 와서 지원해주기로 약속한 사회입니다. 그런데 중국 관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어떤 안보적이거나 이런 데 의무가 없습니다. 또 사실 엄밀히 따지면 중국은 북한의 동맹국이기도 하고요. 네네. 그럼 우리는 안보 차원에서는 한미 동맹을 최우선시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우리 현 문 대통령의 입장이기도 합니다. 예. 그 대신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는 뭐 경제나 또 이제 사회적인 문화적인 그런 교류에 중점을 둬야 된다. 그래서 중국한테도 우리는 안보적인 차원에서는 우리는 미국하고의 관계를 더욱 중요시할 수밖에 없다. 이런 걸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예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네. 네, 그런가 하면 이달 말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는데 사실 대북 정책에 있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 차이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? 어떤 구체적인 해법이 나올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. 예, 뭐 저는 이제 아직 문 대통령께서는 이제 뭐 대선 후보 토론 때를 조금 얘기했습니다. 그때 시간이 제한돼 명확하게 북한을 어떻게 보시는지 또 한반도의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.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는 뭐 특전사에서도 이렇게 경험을 했고 또 쭉 이제 지난 참여정부 때 그런 여러 가지 현안을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북한 문제나 또 핵 문제나 우리 안보 문제에 대해서 저는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트럼프 대통령이나 예. 다만 이제 그 강조점에서 우리는 좀 더 이제 대화를 조금 더 우선시하는 방향이고 미국도 이제 대화는 이제 추구하는데 우선 그 전에 맥시멈 프레셔 좀 더 이 제재를 좀 해야 되겠다는 그거거든요. 네.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역할 분담이 될 수도 있겠다.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왜 그 영화에서 굿캅, 배드캅 있지 않습니까, 그죠? 조금 이제 우리 한국은 이제 북한과의 대화를 하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네. 미국은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제 좀 뭐랄까 제재는 못하고 어떤 포괄적인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다면 크게 뭐 상충은 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네. 생각이 들고요. 그렇게 위해서는 저는 이런 뭐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이 장관들 또 뭐 안보 보좌관들 또 관리들이 수시로 이렇게 그 각 카운터파트들하고 접촉을 많이 해서 한미 간에 이제 북핵 또는 뭐 우리 안보에 대한 의견을 그 조율하고 거의 일체화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일단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이신 예, 거죠? 그렇습니다. 네, 자 그런데 이제 청와대는 사드 보고 누락과 관련해서 일단은 좀 말을 아끼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. 또 이번 주에 국방장관 후보자 발표도 좀 예정이 돼 있고 예. 또 이런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그러니까 뭐 사실 저는 뭐 다른 채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만약에 국방부 장관이라면 사드 문제는 워낙에 좀 이 논란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든 또는 이제 뭐 주요 인사들한테 한번 심층 깊게 우리가 한번 보고를 하겠다. 저는 이렇게 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그랬지 않을까 뭐 싶습니다. 그게 조금 이제 빠지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조금 이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지금 쭉 이제 조사되고 처리되는 과정을 보면 가급적이면 이제 안보라는 큰 차원에서 이거는 조금 내부적으로 처리하자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계기로 해서 오히려 청와대와 국방부 또 군과 정치권 이런 쪽이 더욱더 이제 그 어떤 시각과 이 자료를
원활하게 공유하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. 예. 그런가 하면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국방개혁에 대한 요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파격 인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. 그 뭐 파격이 어느 정도가 파격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현재 이제 유력한 분으로 나오시는 분은 다 군 출신이라서 사실 크게 이렇게 뭐 파격적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. 네. 저는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인가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되시면 누가 되든지 간에 이 북핵 대응에 최우선적으로 좀 노력을 해서 우리 국민들 하여금 좀 안심하게 해주고 네. 또 우리 국방 분야가 또 국민들한테 조금 좀 미흡하다고 불신받는 부분도 있습니다. 뭐 네. 이제 뭐 비리나 또 이제 뭐 비효율성 그런 차원에서 좀 국방부를 좀 이제 효율적으로 좀 바꾸었으면 또 좋겠고 나아가서 이렇게 좀 보수와 진보가 이렇게 조금 이제 대립을 하는데 그죠? 국방부에서 그거를 좀 더 이제 분명하게 설명할 건 설명하고 또 이제 국민들 의견 들을 건 듣고 이렇게 좀 보수와 진보를 조금 더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외교 안보 이슈 박희락 국민대 정치대학 원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